네, 사회문화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선거나 범죄나 결혼, 생산활동.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연계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 태풍, 지진, 계절 변화죠. 다음 사회문화의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 사회문화는 가치는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가치나 의지가 반영된다.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가 중심됩니다. 연애 결혼이 확산되고 또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적용한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발생 요인과 그 결과 법칙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확률적으로 관련을 맺고 A적인 현상이 나타나 있어요. A라는 말이 중요해요. A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연현상은 A가 없어요. 자연현상이 A가 있냐 없냐. 그래서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 또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시대에 따라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이 동시대에 다르게 나타나는 사회문화는 존재한다. 이게 어떤 시대는 되는데 어떤 시대는 안 되는 경우다. 보편성도 그게 공통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다는 거죠. 인사하는 것은 시대와 사회를 조절하는 현상이지만 그 형태나 방식, 의미들이 사회에 따라 특수성을 지닌다. 그래서 그런데 자연문화는 어떻습니까?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이게 몰 가치성, 그죠? 가치 중립적이란 말도 되고요. 몰 가치성. 계절 변화는 인간의 의지나 가치 무관하잖아요. 필연성과 확실성. 그에 상하는 결과 예외 없이 발생한다. 예외가 없어요. 바람은 반드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보편성은 자연현상 발생 원리는 시대와 장소의 관계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정한 조건만 갖춰지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 눈이 내리는 원리는 동일하므로 열대 지방에서도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 눈이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과 달리 인간의 가치나 의지가 반영 나타내는 가치 함축성, 이걸 가치 함축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사회문화 현상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동일하게 나타내는 보편성이 존재하고, 그다음 특수성도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 필연성이 아니에요. 개연성. 그다음에 자연현상은 필연성. 말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연현상은 동일한 조건의 같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를 통해 일정한 법칙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문화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를 분석하는 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예측하는 과제 자체가 해당 사회 문제에 의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유명 경제학자의 예측으로 인해 기업이 생산을 줄고 가게가 소비를 줄일 경우 경제 예측이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 있고 미시적 관점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사회 구조, 제도, 개개인의 행동을 초월한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주로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기능론 이제 나오고 갈등론이 나오죠. 미시적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일상생활에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 개개인의 주관적 세계,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이 이해하다. 미시적이. 우리가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성원 행위가 그들이 속한 사회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분석의 대상을 사회 구조나 사회 체제 등 개개인의 행위를 취하는 사회 체계에 둔다. 이혼이나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면서 혼인제도, 가족제도는 문제가 없는지, 경기 침체라는 상황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이에 반해 미시적 관점은 인간이 자율성을 갖고 사회문화 현상을 구성해가는 주체라고 본다.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때 분석의 대상을 개인 간의 상호작용, 개개인의 주관적인 세계, 이혼이나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혼에는 의사소통을 원해냈는지,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공유에 문제가 없는지 상호작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예로 들 수 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에 아까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었죠. 사회는 유기체라는 거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진다. 하나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 유기체설.
사회는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일시적으로 불안정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사회에서 한 부분으로 각기 서로 다른 기능을 감당하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된다. 사회 부분이나 사회제도 등이 수행하는 역할은 사회 전체의 합의가 반영된 것으로 전체 사회의 통합과 존속,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사회 안정이 유지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죠. 한계는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갈등을 관가한 거다. 현존한 사회를 이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나 권력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보수적 관점이라는 것도. 그다음 갈등론입니다. 전체 사회는 희소 가치를 둘러싸인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의 갈등이 경쟁이다. 사회에서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존재하고 사회 질서나 안정은 지계급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 나타난 결과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인이 되고 사회부임이나 사회제도 등 지배계급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회구조에서 존재하는 지배 피지 관계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죠. 또 사회 각 부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 관계로 단순화한 것. 사회에서 적용하는 협동과 합의 및 조화를 설명하기는 어렵죠. 또 사회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능론과 아까 갈등론이 있었죠. 기능과 갈등 이게 미시적 관점이에요. 미시적 관점. 기능론은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고 본 거죠. 갈등론은 지배와 피지배 계급의 이익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다는 거 본 거. 그래서 기능론은 사회가 유기체처럼 항상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운전하는 사회는 상호 의존적이지만 갈등론은 모든 사회는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강제적 요인에 통합되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죠.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이며 사물이나 행위의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의 주체이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 사회적 정의에 행동을 하고 인간은 상징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인간은 일상생활은 상호작용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그것이 발생하는 상과의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미시적 관점에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의 측면을 잘 설명할 수 있고요. 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시하는. 그래서 대학 수능 유심을 갖춘 앞둔 갑에게 을이 두루마리 주황지를 병이 포크를 순면했다. 두루마리 휴지와 포크를 받은 갑이 이를 시험 문제를 잘 풀어라. 모르는 문제를 잘 찍어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을과 병이 고마워라고 말했다면 그는 앞을 시험을 둔 당시에 두루마리 휴지와 포크라는 상징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주어진 상황이든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해석하거나 규정하고 거기에 부여된 의미를 기초하여 반응을 합니다. 이와 같이 구성원 사이의 공유라는 상징을 통해 자신이 접한 상황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을 상황정의라고 합니다. 상황정의를 공유할 때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만약 두루마리 휴지와 포크를 받는 갑이 을과 병에게 시험을 놔둔 나에게 장난 그만이라고 하면 화를 낸다면 을과 병은 방황할 것이며 그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게 상징적 어떤 상호작용론을 이해를 못한 거죠.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본 관점의 조화와 균형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본 관점이 다른 이유. 사회문화 현상은 발생 원인과 양상이 복잡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 현상에 대해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이나 초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양한 관점의 조화와 균형. 하나의 관점으로만 사회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균형을 종합적으로 사회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은 인간이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 그래서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자꾸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내린 주관적 정의인 상황정의, 이걸 상황정의라고 해요.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거, 상황정의. 그 다음 세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학습 부진을 바라본 다양한 관점. 학습 부진은 학교가 우리 사회의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학교 교육 과정이 상치 계급과 또는 사고와 행동 양식의 기반을 만들어지다 보니 하층 계급의 아동들은 학습 부진을 겪게 된다. 교사가 특정 학생을 학습 분이라 바라보고 그 학생이 이러한 교사의 부정적 기대를 받아들이다 보니 학습 분이 나타나는 거죠. 가는 학습 분이 발생한 이유를 학교가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으로 찾고 있다. 기능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기능론 전자는 학교란 사회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학생이 학교의 요구 바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학습 분인과 같은 교육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학교의 교육 과정이 상층 계급의 가구와 상층 계급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반영하여 만들어지다 보니 하층 계급의 아동들의 수준을 겪게 된다고 본다는 관점에서 갈등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갈등론자는 학교가 상층 계급의 가치를 학생들이 내면화시키면서 계급 재생산은 부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다는 학습 부진이나 발생 이유를 특정 학생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 자아연에서 찾고 있으므로 상징적인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상징 상호작용론은 상징을 매개로 교사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그래서 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이 학생의 미래 성취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1번 문제풀이입니다. 기억연의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교환식의 예측이 가능한 건 사회 현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잦은 비율 일정의 감소 이건 자연 현상입니다. 그럼 기억과된 현상 가치 함축적이다. 그죠? 가치 함축적 1번이네요. 이게 사회 현상이다 보니까. 그 다음 님과 같은 현상은 확률의 원리를 따른다. 아니요. 필요성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니고요.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님과 같은 사회 현상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님과 같은 자연이죠.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달리 보편성은 어디나 다 존재해.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해. 기억과 같은 현상은 모두 필요성이다. 필요성은 반드시 자연 현상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현상만. 답은 1번이죠. 네, 2번입니다.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온 것. 사회는 행위를 위한 인간 행위를 구사하는 의미를 찾고 또 개인은 능동적으로 개인의 관계를 통해 상황에 내인 대상들의 의미를 상황 정의가 나오네. 이게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황작용이죠. 상징적 상호작용. 인간의 자율적인 행위의 측면 1번이네요. 사회정의 지배계급의 억압. 이게 이제 갈등론이죠. 사회제가 특정 집단 갈등이 근다. 이것도 갈등론. 희소가치 변별불상 집단 간의 갈등론. 사회가 스스로 유지하기 유지는 이게 이제 기능론이에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 2번부터 5번이고요. 미시적 관점이 1번입니다. 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는 것 중 가나에 옳은 것은 유기체를 구성하는 각 구분들 유기체적이니까 기능론이 맞죠. 생명의 고유 기능 가진 거잖아요. 요소들을 사회에 유지하기에 일정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 기능론이고요. 한 사회 시소 가치를 많이 가진 집단이 피지배를 집단다. 이거는 갈등론이 된 거죠. 삶의 지배집단의 이익을 보는 데 유리한 규범 사회들을 통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가는 기능론이죠. 나와 달리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띈다. 그죠?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가는 나와 달리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영향을 강구한 거다. 개인의 영향이 미치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이에요. 미시적 관점이죠.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문제를 병리적으로 간주한다. 갈등론도 약간 병이 있을 수 있죠. 지배와 피지배. 근데 여기서 사회 문제를 병리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기능론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랬잖아요. 일정한 제 기능을 못하면 수행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능론은. 틀렸고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문제를 지배와 비죄 그저 기득권 유지로 한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게 갈등론이에요. 그런데 기능론 같은 게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답은 리얼입니까? 2번입니다. 네, 4번편은 일반적 표현에 대해서 예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사회 문화 현상 아니면 자연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몰가치적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연이죠. 그럼 이게 사회 문화가 되고요. 그래서 몰가치란 건 같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적 자료로 경험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죠. 확률의 원리는 사회성이죠. 필연성이에요. A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 특수성이 존재할 수가 없죠. B는 인간의 인식력을 상관없이 그대로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성은 자연이죠. A, B 모두 사회문화적 규범적이고 반이다. 자연은 사회 규범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죠. 기억에는 O, X네요. 니은에는 O입니다. 틀렸죠. 디은에는 모두 O가 들어간다. 5번이 맞습니다.